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보석 허가를 받으며 주거지가 남양주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지는 남양주가 아닌 서울이라는 점이 열린공감 언론사를 통해 밝혀졌고,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법 따위는 그저 한낱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역시나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뚜렷한 나라라는 것에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서울고법의 윤강열 판사는 무슨 근거로 최은순을 보석해 준 것일까요? 열린공감의 취재가 나가자마자 최 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즉시 주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주거 변경 신청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보도된 내용을 보고 또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보석 조건으로 윤강열 판사는 분명하게 주거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어겼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두고 재판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또 한 번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반 시민들은 정말 법 하나만 어겨도 엄격하게 처벌을 받는데 저들은 밥 먹듯이 법을 어깁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현재 이 청와대 청원에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 주세요 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화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루도 안 돼서 20만 명 이상의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장모이자 국임당의 대선주자 후보의 장모라고 해서 법 위에서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링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 참여 그리고 주변에도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저들을 처벌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 더 분노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 부분을 공론화하면서 윤석열과 법원 그리고 검찰을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에서 열렸죠. 어느 상임위를 막론하고 이 국임당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 프레임 씌우기에 모든 의원들이 의기투합하며 생쇼들을 하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쳤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압도적이었던 부분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임당 의원들이 특검을 수용하라며 앞에 피켓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문정복 의원이 국임당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50억 클럽 명단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 무슨 국감을 정쟁화시키냐.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피켓을 다 붙여놓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부 다 귀당의 분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냐. 귀당의 의원뿐만 아니라 귀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대상인데도 상관이 없냐. 제가 이것을 밝히는 순간 귀당은 국민에게 국민의 짐이 되는 것이다. 그래도 감당하겠냐. 제가 이렇게 좋게 말할 때 그거 다 떼라. 그리고 국감하자. 협박이 아니라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는 거다. 국감하자. 정치 공세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국감을 하자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참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명단을 확보를 했으면 국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지도부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라고 해서 참고 있다는 소리죠.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오픈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더 참았다가 기회를 엿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민주당 인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망설이는 것인지 둘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자이길 바랍니다. 저들의 숨통을 쥐고 있으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부리면 그때는 꼼짝 못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일찍 공개하면 희석되기 쉽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보따리를 풀면서 숨통을 조이는 맛도 나름 스릴 있을 듯 합니다.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있고 이익이 크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잘 판단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반드시 적폐 세력들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상대가 배팅을 하지 못하도록 알아서 죽도록 하는 것도 포커페이스의 전략이니까요. 자, 또한 법사위에서도 큰 건이 하나 터졌죠. 바로 개혁의 선봉장 김용민 의원이 월성원전 사건 역시도 검찰에서 고발 사주하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 결과 발표 뒤에 국임당이 곧바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고발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가 있었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자, 그 이유인즉슨 당시에 국임당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현직 검사의 개입 없이는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이 적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죠. 감사원이 월성원전 감사 발표를 한 시점은 작년에 10월 20일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한 시점이 22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국임당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자료 은폐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그때는 국정감사 중이었는데 국임당이 고발장을 작성할 시간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고발을 하더라. 바로 고발 다음 날인 10월 23일 윤석열 최측근으로 알려진 대전지검의 형사 5부 이상현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동 일대에 왔다 갔다 한 게 목격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대검에 방문한 게 아닐까 매우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10월 29일 대전지검에 방문을 한다. 그리고 이상현 부장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은 매우 신속한 속도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 검찰이 백운규, 최이봉, 정재훈을 기소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또 다른 고발 사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틀 뒤에 국임당에서 확인한 정보를 갖고 고발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작성된 이 고발장에 작성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면 이건 검찰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누구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 고발장 확인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월성원전 사건도 고발 사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고 또 이에 박범계 장관 역시도 감사원 결과 발표부터 고발까지 저로서는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판단에 국민들 대다수는 공감할 겁니다. 저들의 행태를 보면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박범계 장관이 어떤 식의 지휘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의 고발 사주도 그렇고 검찰의 고발 사주는 그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흔든 사건입니다. 어설프게 검사 몇 명 공처에서 수사하고 그걸로 꼬리 자르게 할 사건이 아니지요. 발본색원해서 깔끔하게 대청소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럴 때 좀 강한 리더십을 가진 검찰총장 또는 공수처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강한 민주당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